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혜숙입니다. 앞에서 네 분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현장에서의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꼈던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장 활동가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또 성평등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정책 연구를 주로 하는 출연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에서의 성차별 문제나 또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 또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 학생 미혼모라든지 또 학업 중단 여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그 소외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의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분 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가 20여 년 전으로 회귀한 게 아닌가라는 거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확산하기 위해서 제도화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를 방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이미 20여 년 전에 한국 사회가 고민했던 문제이고, 그거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평등 교육 정책이 그동안에 어떻게 있어 왔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다시 모여서 이 좋은 날에 성평등 교육을 다시 제대로 해보자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성평등 교육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현장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저는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책 대안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육부에서의 성평등 정책 현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교육 정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두세 달 됐나요? 일요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TV를 켜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전후에 남성이 한 TV의 그 오락 프로그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나와서 자기가 곧 결혼을 한다면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는데 제 밥 해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고 자기 여자친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여자친구가 얼마나 센스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데이트 비용을 못 낼 때 여자친구가 자기 카드를 그 여자친구 카드를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체면을 그렇게 살려준다면서,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은 여자친구를 갖고 있고 또 결혼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의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좀 돌면서 한 패널로 나온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여자의 밥은 누가 해주고 그 여자친구의 체면은 누가 살려줍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명색이 30여 년에 걸쳐서 학교 교육에서의 성평등이나 성차별적 교육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했고 그와 관련한 정책 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건 다 어디로 갔는가? 한국에서의 성평등 교육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계기이기도 했었고요.
먼저 교육부의 정책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 정책은 결론만 얘기하면 성평등 교육 정책 전담부서 폐지와 함께 점진적으로 퇴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1998년에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처음 설치됐고 2000년에는 교육기본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성평등 교육 정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지만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전담 조직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성평등 교육 정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걸 조금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에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생겼고요. 이때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교육 내용을 개선한다든지 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통해서 직종별 성별 분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고 성교육 또 성폭력 예방 교육 그러니까 성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구제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이제 입안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2000년에 그 남녀평등 그 교육 증진 조항이 신설이 되고 2003년에는 교육공무원법에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교육 환경 자체가 성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정책을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 되어 있던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폐지가 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 교육심의회도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성평등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5년에 갑자기 남녀평등 교육심의회가 구성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여가부에서 그 법에서 아예 남녀평등 교육심의회를 빼버리고자 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현재 남녀평등 교육심의회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성평등 교육 정책 중에서 법률에 근거한 2개 사업만이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교육심의회가 근근히 2015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양성평등 임용계획 이거는 의무 조항입니다. 법률상에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의무 조항이어서 의무 계획을 보고하고 이행을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따른 행제적인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2015년 개정 교과교육과정에 반영된 그 양성평등 교육 내용이라고 지금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회의 자료로 교육부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고는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저출산과 관련한 내용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양성평등 교육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교육부 정책 담당자들이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일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은 성차별적인 교육 환경이 그대로 지배적으로 그냥 답습되고 있는 현실이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찾기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가족부의 정책 현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성평등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감독, 또 성별영향평가과에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또는 남녀 차별제도 정비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교육부의 정책을 그 성별 영향 평가를 한다든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계속 우리가 폭력 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한계와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되어 왔는데 사실은 폭력 예방과에서 그 법령에 기반한 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적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마지막으로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현안을 세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현재 성평등 교육은 성교육으로, 다시 성교육은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으로 축소, 대체되고 회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다 성폭력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로 낙인되고, 반대로 남성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잠재화되고 있는 그러한 그 이상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올 2월에 학교 내 성폭력 대책이라는 거를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하게 된 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요즘 매년 학교폭력 그 피해 조사를 하고 있죠. 거기를 보면 지난 3년간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률은 거의 4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정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40% 정도 줄었다고 치더라도 이런 과정에 학교 폭력 중에서 성폭력 관련 그 사안의 심의는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 사안이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이것 자체가 이미 현재 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중심의 이런 식의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도 또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조차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금 현 시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성차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성인지적 관점이 상당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로 교과서에서의 그런 성차별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교과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직업체험활동이라든지 해서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모순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있었던 10여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학생의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은 그런 직종의 성별 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인식이 됐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공대나 이런 데를 기피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이 수학교과에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이 과학교과를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등등 해서 여학생들의 그 진로교육에 관련한 교사 연수 자료도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축적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진로교육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계획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진로 교육에서의 젠더 관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생했던 사례인데 중학교 남학생 3명이서 어린이집에 자기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에 있어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선생님이 아니 남자아이가 보육 선생님 하려고 여기는 왜 왔어?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또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을 한다 그러면 메이크업 직종을 하면 여학생들은 메이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열릴 수 있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화나 이런 데에서 분장술사로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또 체험 활동을 그렇게 구성함으로 인해서 특정 직종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열혈 교사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도 축적된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책의 단절 속에서 계승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제가 목도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담당자나 또 관련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진로교육 현재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쫓아가기도 벅찬데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하는 거는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장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 대안으로 지금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시면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기획조정실에 성평등 정책관실을 설치하고 법이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평등 교육진흥법을 좀 제정해야 되겠다. 대만 같은 경우도 성평등 교육법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성평등 교육법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성평등 교육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정책 담당자나 학교 행정가, 교원에 대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부터 좀 주장했던 바이기도 한데 폭력 예방 교육과를 성평등 교육과로 좀 개편을 하셔서 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 협력하는 기능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교육부뿐만 아니라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관실을 설치해서 그 네트워크를 좀 힘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이 좀 조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청소년 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서 청소년을 만나는 지도자라든지 상담사들이 젠더에 대한 인식을 좀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